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이 예상외로 좀 약하게 좀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이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푹 빠졌었죠. 그러면서 푹 빠지면서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을 하나 붕괴를 시켰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선이기 때문에 바로 붕괴시키지는 않을 거고, 진짜 붕괴시켰는지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할 거다. 장중에 테스트하고 나서 밀리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를 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쪽으로 일단 깨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죠?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버슈팅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7월 8일 날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 기세를 이어서 바로 그러니까 바로 급등을 할 수도 있는데, 급등이 아니고 여기서 꾸역꾸역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도 굉장히 일단 그림은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 게, 사실 진짜 의미 있는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정도 라인은 붕괴시켜 줘야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라인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뭐 조정일 수밖에 여전히 뭐 이거는 단순히 뭐 조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인데,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역사적 고점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진짜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아직까지 이런 라인 정도 붕괴시켜주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알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숏을 잡으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라인, 그죠? 이 라인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이 라인을 저항으로 생각해서 숏을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1차로 고점을 하나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예 이 라인을 붕괴시키거나 이번에 훅 붕괴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번에 어딘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어딘가 올라와서 싼 고점을 만들거나, 뭐 아니면 뭐 다중천장형을 만들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뭐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그러면서 여기는 이 라인을 넘지 못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숏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장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뭐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뭐 전 종목이 거의 다 빠졌고, S&P 나스닥 골고루 사이좋게 0.7, 0.8%씩 이렇게 하락폭도 비스무리하게 빠졌습니다. 이 정도 모습이 나오고 있고, 참고로 그 손기영님이셨나요? 그 추세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이쯤에서 한번 뭐 추세선에 관련된 걸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S&P 지수 3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습,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모습인데, 대략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충 그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은 건 아니고 대충 이 정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하게 생각한 저점들은 여기 3월달 전저점하고 여기 정도 저점을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은 선이 아니라 갖고 지금 살짝 지금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왜 안 내려오지? 네, 됐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있는 요 자리 저점 연결하면요, 이 지지선을, 여기 있는 이 추세선을 이번에 여기서 한번 터치한 게 됐고, 그리고 6월 달에 한번 살짝 붕괴시켰다가 회복한 꼴이 됐고요. 지금 다시 일단 이 중요한 추세선에 터치한 꼴이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그 상승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라인이 붕괴되면은 이제 한 번씩 푹푹 많이 쏟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라인이 붕괴될지 안 붕괴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고, 설마 이게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라인, 여기 이 자리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약하다, 아래쪽에 있는 추세선을 봤는데요, 위쪽에 있는 추세선은 저는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선을 잘 긋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참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게 이 마우스로 정교하게 하는 게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으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라인, 중요한 자리를 어디로 봤냐면요. 여기 있는 요 날 고점, 이게 9월달 고점이고요. 여기 4월달 고점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터치가 잘 안 돼 있어서 하여튼 그런데 자세히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끄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는데, 여기서 지금 터치를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세대라는 게 있으면은 터치하고 위아래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게, 위아래 터치할 때 터치해야지 이게 힘의 균형이 맞아 떨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터치를 하고 나서 추세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고점을 높이는 힘은 자꾸 없어요. 그죠? 여기 터치했었어야 되는데 터치 못하고요. 여기 터치했었어야 되는데 터치 못해서 밀렸고요. 어딘가에서 이제 또 반등이 올라오니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확연히 눈에 띄게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추세선까지 터치를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꾸 이게 상승의 힘이 자꾸 빠져가는구나 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물론 일봉상으로나 뭐 이런 그냥 그림만 보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요, 좀 내용물을 들여다보면은 자꾸 안에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를 좀 자세히 봐야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다이버전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야 될 지표들이 못 올라가고, 그리고 뭐 이런 추세대를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대 상단에 터치를 자꾸 못하고, 심각하게 터치 못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이번엔 뭐 논리적으로 맞다면은 이번에 아마 이 추세대를 아마 붕괴시킬 겁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정도 생각을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수는 강하게 겉으로 계속 요만큼만 보면 올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튼 속으로는 조금씩 병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변동성 지수 같은 걸 좀 잠깐 보자면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제법 오랫동안 지켰죠. 여러분들 제법 오랫동안 지켰어요. 지금 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번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세적으로 확 죽었어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죽지 못하고 살아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월 달부터 이게 어딘가 저점을 지킨 꼴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변동성 지수들이 꾸역꾸역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머리 위에 이제 저항이 생겼고, 급등해줘야 될 타이밍에 급등은 못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림으로 나가게 굉장히 좀 그림이 좀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급속히 확대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거의 3개월 가까이 변동성들이 어떤 뭐 매집의 흔적, 뭐 안 죽고 버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얘가 적당히 확 너무 급격하게 확 살아나 버리면은 솔직히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좀 괴롭게 여기 어딘가에서 이 변동성이 계속 매집의 흔적, 이 시간이 더욱더 길어진다라면은 하방으로의 압력은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막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데 막 변동성 지수 50% 막 급등해갖고 막 갑자기 여기 와 있고, 이런 그림은 솔직히 오히려 숏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숏에서 좋으려면은 이런 변동성들이 계속 또 오랫동안 좀 수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사실 이 숏을 매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숏 매집의 어떤 흔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매집해 놓은 걸 하루 만에 확 이런 에너지를 써버리면 숏엔 별로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 자리에 방금 변동성 지수에서 한 이야기를 S&P 지수 갖고 하면은, 야 갑자기 여기서 급락하고 이런 거는 별로 오히려 숏에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 위에 어딘가에서 버티고 안 빠지고 자꾸 이 위에서 놀면서 올라가진 못하면서 자꾸 위에서 피로감이 누적이 그래야 이제 숏 보시는 분들의 목표치가 좀 커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P 오늘 이야기를 굉장히 좀 길게 했네요. 미국장 이야기를요. 하여튼 그래요. 아직까지 나스닥 100인데요. 나스닥도 어떤 뭐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키고 뭐 의미 있는 지지선들, 예를 들면 의미 있는 지지선은 전 여기라고 봅니다. 똑같아요. 여기 요날 저점 정도 됩니다. 7월 8일날 급락했을 때 저점 정도 돼요. 이런 자리를 붕괴시킨 건 아니라서 어쨌든 아직까지 그냥 이 박스권 정도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쌍고점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거 나온 거 없거든요. 아무튼 자신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매집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이렇게 박스권으로 접근을 하고
박스권 안에서 뭐 반등시 매도 뭐 이런 전략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아무튼 아직 미국장 숏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국장 이야기를 좀 길게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 달러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92.5는 이제 안착을 했네요. 그죠? 92.5는 안착을 하고, 여기는 전고점 저항 자리 대략 92.8 정도 되는데, 이 자리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의 일정들을 한번, 증시 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번 주는 뭐 별다른 건 없다라고 보고요. 미국 만기는 지난주 금요일날 끝났고,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계속 예상이 돼 있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제 미국 S&P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뭐 금융주라든가 은행주들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 많이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슬슬 기술주들이,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이 슬슬 이제 실적 발표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뭐 IBM도 보이고, 뭐 넷플릭스도 보이고, 이게 이번 주예요. 뭐 버라이즌, 뭐 하여튼 뭐 텍사스,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인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사실 더 핫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굉장히 핫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7월 마지막 주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뭐 추세나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실적도 그러네요. 테슬라가 26일 월요일날 발표가 되고, 실적이 화요일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자 뭐 이런 애들 다 발표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리고 이게 날짜가 화요일 27일인데 27일이면 아마 FOMC 회의일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27일, 28일인가가 FOMC 회의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애들이 여기서 실적 다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여러분들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시겠죠? 아마 페이스북은 수요일 날이네요. 대략적으로 하여튼 주 후반이에요. 그죠? 7월 후반에,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큰 추세가 뭐 확정이 되거나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이제 7월 말 이후에 FOMC라든가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이후에가 되지 않겠냐. 계속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시장이 난리부르스를 쳐도 그냥 별로 대응을 안 해주고 좀 천천히 뭔가를 매집한다라는 생각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적 발표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에는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목요일 날 이후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정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는 이미 지원자 강세 흐름 가고 있습니다. 그죠? 달러는 지원자 강세. 그것 때문에 신흥국들은 계속 죽쓰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앞으로 2주 남았다. 지난주 월요일엔 3주 남았다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2주 남았어요. 솔직히 지금 코스피라든가 한국장 숏을 보시는 분들, 한국장 숏 보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그림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그림들이 별로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아무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지금까지 보시면 막 시장이 막 말도 안 되는 콜옵션 몇천 프로를 막 계속 구경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을 꾸역꾸역 죽이고 급락을 할 수도 있는데 급락도 하지 않고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변동성을 죽였고, 변동성을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죽여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슬금슬금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고, 슬금슬금 작은 단기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 숏을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롱을 보시는 분들께는 쥐약인 거죠. 이게 차라리 뭐 급락이 나와야 속 시원하게 뭐 손절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될 텐데, 급락도 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아래로 조금씩 흘러내려. 이런 게 사실 상방한테는 제일 안 좋고 제일 쥐약이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라도 한번 팍 꺾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오늘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은근히 계속 저점 조금씩 낮추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숏을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일 수는 있다라는 점. 근데 아무튼 오늘 코스피 움직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뭐죠? 이번 주에 미션 과제 뭐죠? 지난주에는 뭐였고, 이렇게 주봉 단위로 말씀드리는 건데 430을 단위로 싸웠잖아요. 선물이 430 넘었었는데 갔어야 될 타이밍에 못 가고 430 붕괴시켰고, 이 너무 갑작스러운 붕괴에 따른 반등이 지난주에 나왔던 거고요. 그죠? 반등 나왔으니까 이제 이 반등이 진짜인지 이번 주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막 이게 반등이 진짜였나 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싸워요.
싸우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430을 종가상으로 주봉상에서 붕괴를 시켜버린다면 뭐다? 그렇게 되면 금요일날 주봉 단위로 봤을 때 금요일날 430 붕괴됐네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러면은 막 또 숏 세게 또 잡아볼 수도 있다고요. 아무튼 그런 단계입니다. 이번 주는 뭐다? 지난주 반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거고 430에 대한 진위 이런 자리에서 430 다시 붕괴시키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죠? 거의 뭐 몇 달 동안 지켰던 430이기 때문에 430 여기서 재차 붕괴된다? 굉장히 심각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하여튼 430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드렸고, 이번 주 미션 과제, 그죠? 지난주 반등에 대한 어떤 진위를 확인하고 430 공방을 펼쳐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근데 또 오늘 430을 깨고 있긴 한데요. 이게 430을 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깨고 두 번째 깬 거라서 심상치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약간 단기적으로 좀 너무 좀 개파락이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나스닥 기업들도 실적 발표 나오죠. 아직까지 미국은 강하고. 그러니까 뭐다? 저는 또 그리고 중요한 거 2주 가까이 뭐 어떤 중요한 이벤트까지 2주 가까이 남았다. 애플 실적 발표 다음 주 아니냐. 이제 2주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1주 반? 한 7거래일, 8거래일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2주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이제 한 7거래일 이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여전히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천히 숏을 매집해도 여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날은 그냥 저는 노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기서 반등이 올라온다. 지금 솔직히 갭도 굉장히 크긴 크거든요. 뭐 이런 거 갭 메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움직임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락하는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지가 반등이 올라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반등시 매도라고 했으니까.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436 부근이 하나의 꼭지점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얘가 다시 436까지 올라와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근데 지금 얘가 이까지 빠지는 강한 뭐 개파락으로 강하게 밀어버리는 꼬라지를 보니까 436이 고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런 식으로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약하게 빠졌었는데 436 이번에 만약에 436까지 올라온 반등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다. 그럼 하락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드렸어요. 436이 436 이번 반등의 고점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436이 결과적으로 고점이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저점 이번에 드라마틱하게 많이 낮아질 수 있겠죠. 마치 삼성전자 그림처럼 이렇게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번에 436이 고점이었다면 7월 9일날 저점 깰 만큼 내려올 수 있다고요. 420도 붕괴시킬 수, 423 여기 전저점도 붕괴시킬 수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 확인이 됐다면요. 아직 모른다고요. 이게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 아무것도 일단 안 해볼 생각이고 물론 여기 이렇게 오니까 수익이 좀 누적이 되겠죠. 솔직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중 촉수 뭐 이런 자리에서 살짝 뭐 팔았다가 다시 반등하면 또 사고 이런 걸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뭐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그런 건 안 하려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말로 홈런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내가 뭐 조금 올라가면 팔았다가 숏을 조금 올라가면 팔았다가 좀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거 어설프게 잘못하다가 갑자기 시세 진행돼 버리면 따라붙기도 못하고 애매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걸 하느니 그냥 오직 매집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재주는 없거든요. 뭐 제가 이야기하면 뭐 내일 바로 오르고 뭐 내일 바로 내리고 이런 거는 저는 그런 재주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재주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반등이 나오면은 그럼 좀 더 사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는 날은 저 그냥 가만히 있지 이런 자리에서 괜히 어설프게 숏 비중 축소하거나 그랬다가 수루로 흘러내려 버리면 그럼 진짜 뭐 정말 닭 쫓던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지금 이런 자리에선 이런 자리 또 애매하거든요. 좀 430 붕괴는 됐는데 이렇게 갭으로 또 붕괴시켜 놓으니까 아마 제 생각엔 내일 정도 이렇게 한 번 더 반등하면서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장이 이렇게 올랐다 붕괴시켰다 어제 금요일날 밤에 얘기한 거 여기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확인하고 나서 밀렸잖아요. 한국도 좀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430을
붕괴시켰잖아요. 오늘 지금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이거 내일 정도 다시 이렇게 확인하면서 다시 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오늘 마감하는 거 보고, 근데 만약에 내일 미국이 갭상승했어. 그래서 갭상승해서 한국도 뭐 올랐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좀 반등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 또 숏을 좀 잡아보는 거지. 굳이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뭐 따라가고 이럴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 가만히 있을 거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분위기 심상치 않으니까 계속 숏 매집만 생각하지, 숏을 이런 자리에서 뭐 다시 팔았다 잡았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저는 일단 자신 없거든. 저는 일단 그런 걸 잘할 자신은 없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반등 시 매도 전략 계속 일단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천천히 뭔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1145원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45원 살짝 깼다가, 근데 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또 45원이 지금 어쨌든 저항이죠. 45원이 박스권의 상단 자리입니다. 박스권 상단 자리고, 이 자리 돌파 안착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환율이 1160원까지 갈 수 있다. 60원 가면 다음번 목표치 80원, 90원 이런 식으로 목표치들 열려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반등할 거냐? 모릅니다. 오늘 추가 하락할 거냐? 모릅니다. 저는요. 하여튼 하락했으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고요. 반등 시 매도라고 했으니까 반등 나오면은 그러면 숏을 더 잡는 그런 전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국이 좀 덜 죽었다라는 생각이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특히 나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이제 머지 않았고요. 뭐 이 정도 이런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일단은 가만히 있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네요. 그죠? 이런 분위기 근데 하여튼 숏엔 좋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